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6장, 7장을 한꺼번에 다룰 거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조금 짧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강의를 막 길게 해가지고 한 강의 하나 듣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배속을 높여서 들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맨 처음 들을 때에는 또 이제 너무 꼼꼼히 많이 적으려고 하면 진도가 좀 안 나가니까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그 과정을 구분하는 것은 다르다. 알았죠? 뭐 거기 학자들 구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근데 이 책에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죠? 그 표에서 이게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론 우리 전공 서적들이 대부분이 이 네 단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험은 이 네 단계로 안 나온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면 8단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8단계를 외워야지 돼요. 알았죠? 8단계를 외워야 한다. 자, 먼저 8단계로 먼저 뼈대 잡아놓고 4단계에서 나왔던 것들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자, 8단계 보면 맨 처음에 문제를 발견해야 돼. 그죠? 그리고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문제 원인이 뭐냐? 그죠?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해요. 실행 계획하기죠. 근데 실행 계획을 했으면 그냥 실행으로 가야 하잖아, 이제. 그 다음에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4번 다음에 6번 다음에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8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행하면 점검하잖아요. 모니터링. 그죠? 실행 계획했으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실행 그 내에 점검이 들어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례관리 과정에서도 개입 다음에 점검 다음에 재사정이었죠. 이렇게 분리했던 것처럼 여기도 점검을 뺐어요. 그래서 실행 다음에 점검 다음에 평가로 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누구? 실행을 계획했는데 그 다음에 자원 계획이 들어간다는 거. 그죠? 자원 계획. 그러니까 좀 외울만 하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먼저 문제를 발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문제 원인, 문제를 분석해요. 또는 문제 원인을 분석해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이제.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목적과 목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요. 실행 계획.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죠? 자원 계획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빼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죠. 근데 거기에 실행 계획 다음에 자원 계획 동원하기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웠죠? 네. 자, 저만 외운 건 아니죠, 지금. 자, 같이 외워야 하는 건데. 자, 거기 OX 문장 봐보세요. 이번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거 보니까 사정하고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성과평가는 우리가 결과평가잖아요. 총괄평가니까. 그죠? 걔가 마지막에 가잖아요. 실행 다음에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계획하고 계획하려면 사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따로 사정이 안 나와 있지만 이건 그냥 응용 문제예요. 자,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사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죠. 자료 수집 사정, 그 다음에 계획이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8단계 외웠지만 이게 사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알았죠? 꼭 이대로 나오지 않아요. 응용해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문제 발견하기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이 8단계의 순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순서를 알아야지. 뭐 이것은 이것 전 단계다 또는 이거 후 단계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알았죠? 8단계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발견하기 봐보세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사람을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 범위 설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경계를 그어서 파악할 것인가. 특성 파악하고 자료 수집 방법, 그 밑줄. 자료 수집 방법,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들을 공부할 거예요. 문제 발견,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이따가. 이 단계는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이따 4단계로 해서.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원인을 분석해요. 문제 원인 분석하기는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고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다. 자, 기술적 측면에서는 밝혀진 문제에 대해 내재된 논리를 밝히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원인론적 접근을 하고 이론적 틀을 선택하고 자료의 유형을 파악한다. 대인관계적 측면은 참여적이고 가치와 선호를 고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지지의 획득과 반대 감소를 위한 분석적 작업이다. 문제와 연관된 대인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떻든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목적과 목표 설정은 거기 이번에 보니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에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활동 계획을 구성한다. 근데 거기 활동 계획서는 결국 목적과 목표 설정하기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 계획서는 미래 상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기록물이고요. 활동 계획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겐트 차트를 활용한다. 이 겐트 차트는 우리가 행정론에서 기획 기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겐트 차트, 그 다음에 퍼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기획 기법이에요. 기획 기법인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겐트 차트를 활용한다는 말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 OX 문장에 보니까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다. 스마트 어디서 봤어요? 애간의 스마트. 실천론에서. 그죠? 목적 설정하는 거. 구체적으로 한다. 그죠? 측정 가능하다. M은. N은 달성 가능. 그죠? 실현 가능. 어테이너블이니까. R은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지향적. 그죠? 그 다음 이제 T는 이제 타임 프레임이니까 시간 제한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목표 설정하는 기법이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여기서 활용한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이에요. 실행 계획은 정책 접근법, 프로그램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이 있습니다. 정책적 접근법은 그 니은에 보니까 대상자, 유형, 지급 유형,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이니까 걔가 재정이에요.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정책 대상자.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거 급여예요. 급여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 체계고 이걸 하는데 비용은 즉 재정은 어떻게? 재정 체계. 이게 뭐냐면 길버트 하텔의 정책 내용 분석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정책론에 가면 이거 뭐 시험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정책적 접근이에요. 실행 계획하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방법 프로젝트 접근법 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접근법 2번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 서비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원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한 번 나왔어요. 얘도 이제 거기 그 실행 계획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맞죠? 프로젝트 접근법을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프로그램 접근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집단 변화 노력을 설계하고 구조하는 데 적절한 접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거죠. 프로젝트는 환경이나 사회 문제, 갈등하고 있는 쟁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시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이 프로젝트 접근은 이제 단기적인 결과 중심적인 활동. 이게 이제 무슨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6회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영혼과 육을 회복하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지금 63일째가 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우리 말하는 이 프로젝트. 이 단기적인 결과 중심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서비스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접근. 지원 프로젝트는 단기간 특정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한번 그렇게 나왔으니까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근데 이제 정책적 접근도 있다. 프로그램 접근도 있다. 프로젝트 접근도 있다. 이 정도만 좀 알면 좋겠어요. 여기 실행 계획에서. 자, 거기 설계 구조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해서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한 이해, 변화 기관에 대한 이해, 정치적 이것도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입 및 동원하기 봐보세요. 이건 이제 실행 이전 단계죠. 그죠? 실행 계획 다음이기도 하고 실행하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이 실행하기니까. 자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 변화된 노력과 자원의 연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계획서 또는 자원계획서라는 형태로 가시화될 수 있다. 예산. 그죠? 그러니까 예산 수립이 되게 되죠. 거기. 그래서 실행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바로 자원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자, 실행하기. 실행하기 그 앞에다 별표 이렇게 하나 쳐놓으세요. 실행하기를 특히 잘 알아야 하는데 행정 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실제 변화를 위해 업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행하기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적 활동과 대인 관계적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적 활동은 활동 계획에 착수하여 참여자를 적응시키고 활동을 조정. 적응과 조정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에 참여자를 적응시키는 거, 그리고 활동을 통합 조화시키는 행위, 즉 활동 조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실행하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 이제 이건 기술적 활동이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적 활동입니다. 자, 대인관계적 활동은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규제 및 통제를 개발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기술적 활동 두 가지, 대인관계적 활동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다? 이것까지 외워야지 돼요. 이게 어디서 한다? 실행하기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평가 단계라고 해서 틀렸잖아요. 자, 그다음에 실행 과정을 점검하잖아요. 우리 모니터링, 그게 바로 이제 점검하기니까. 그 다음에 즉 진척도를 파악하는 거. 평가하기. 평가는 거 보니까 형성평가와 결과평가, 즉 과정 그러니까 형성적 과정평가, 총괄적 과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가는 이미 공부했던 걸로 그냥 알면 됩니다. 무슨 그 형성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개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고 총괄평가는 개입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다. 종결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다. 그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추가하면 되냐면 아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 원인을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문제를 발견할 때 자료 수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8단계에다가 그냥 적용시키는 겁니다. 8단계에서 문제 발견해서 문제 확인해서 거기 해야 할 거 지역사회 사정 이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정을 보니까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자, 포괄적 사정, 문제중심 사정, 하위체계 사정, 자원 사정, 협력 사정 이게 4번 나왔어요. 13회 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성결대학교 방학에 이제 대학 특강을 나가니까요. 본래 성서대, 그 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성서대, 서울, 그 다음에 여기 사당에 있는 총신대, 그 다음에 그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호서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방학 특강 이렇게 나가서 4학년 학생들,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 집중 특강을 하고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몇몇 대학은 지금도 합니다.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학교에서 아예 전적으로 다 맡기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어떻든 자, 그때 제가 그 13회 때 나왔을 때 제가 이거 14회 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이. 13회 때 그 하위체계 사정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14회 때 자원 사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삐껴 나오잖아요. 그럼 삐껴 나오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삐껴 나오면 안 나왔던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해. 이렇게 연달아서. 그 부분이.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포괄적 사정은 뭐냐?
전체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사정하는 것이고요. 문제중심 사정은 말 그대로 중요 문제에 초점을 둔 사정이에요. 하해체계 사정은 이 하해체계가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무슨 이론이었죠? 사회체계 이론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를 전체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정 부분, 일면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학교나 종교기관, 보호기관 등 지역사회 하위체계를 정태적, 평면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하위체계의 역동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원사정은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4가지 자원 영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전문기술이나 재정이나 서비스를. 협력사정은 거기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완전한 파트너로서 조사계획, 참여 관찰, 분석과 실행 국면 등에서 관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 사정이 뭐라고요?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역사회 참여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협력사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을 봐야 돼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지역사회 사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사정과 자료 수집하는 것은 문제 발견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4단계에서는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실행 전이겠죠. 그죠? 계획 수립 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질적 접근이 나와 있고요. 양적 접근 3가지 나와 있죠. 구조화된 서베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그 다음에 사회 지표 분석. 알았죠? 이게 우리 시험에 이제 다음 중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양적 접근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양적 접근 3가지를 알면 돼요. 여기서. 알았죠? 이게 이제 특정 교수님 책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자료 수집 방법이. 근데 양적 접근은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아요? 그럼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알았죠? 여기서는 이 3가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이건 양적 접근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와서 이 질적 접근에서는 먼저 이제 비공식적인 인터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계획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계획적이고 기대하지 않은 상호작용이다. 지역 주민이나 유지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을을 길을 걸어가다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계획 없이 발생하는 우연적인 상호작용이다. 반면에 공식적 인터뷰는 전문 지식을 소유한 주요 정보 제공자와 공식적인 회합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사전 계획대로 대면이나 계획하고 만나는 거죠. 약속을 정하고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적 기법이 많이 쓰인다. 우리 여기 지금 질적 접근 지금이잖아요. 이거 질적 접근이에요. 마지막에 자료 수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일 수는 있다. 자, 민소각적 방법은 한 번 나왔어요. 거기 13회 때 한 줄 나왔죠. 민소각적 방법은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민소각적 방법이. 그죠? 거기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가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질적 연구니까. 자, 민소학적 방법은 지배문화, 거기 사회적 약자 계층의 문화 규범과 실천 행위를 규명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관찰과 면접이 사용되잖아요. 질적 연구에서는. 그죠? 근데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준화된 면담 도구를 사용한다. 틀렸죠? 자, 표준화된, 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빙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빙 심층 면접이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비구조화된 면접이어서 그게 가능했죠.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포럼은요.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공청회하고 구분해야 돼요.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고 되어 있고 지역사회 공청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이나 피드백을 요청받기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화된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얘는 구조화된 접근으로 이루어지네요. 근데 거기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공청회는 이번에는 이제 공청회는 지역사회 포럼과 다르게 얘는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 경험자, 이해관계자 또는 실무자들을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예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주도하는 건 누구예요?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포럼과 차이, 공청회는 주로 정부 사업,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 지역사회 공개 포럼과 다른 점이다. 얘는 단점이 비구조화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공청회를 주도할 수가 있고 공청회 자체를 혼란시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목 집단 기법, 그다음에 델파이 기법, 초점 집단, 명목, 그다음에 초점 집단 델파이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역사회 복지에서 추가되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명목 집단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목표 확인, 행동 계획의 개발 등에 활용되는 방법이다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걔가. 우리 명목 집단 기법을 소집단 투표제라고도 했었죠. 실천론에서, 아니 우리 조사론에서 욕구조사에서 공부할 때. 자, 초점 집단 기법은 어떻든 그 명목 집단 기법 이미 우리가 조사론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 스몰 a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초점 집단은 명목 집단이나 대화 기법을 대신해서 지역사회 포럼 맥락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초점 집단 조사론에서 공부했던 거기에다가 거기 스몰 a만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사회 욕구조사 단계에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한 다음에 맞는 거죠. 자료수집 방법이니까 지금 얘도 욕구조사하는 거니까. 델파이 기법은 지역사회 포럼의 외부에서 사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가 중심의 주요 정보 제공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간의 공통적인 인식과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자, 대화 기법은 대화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행동에 동의하는 데 있다. 근데 대화 기법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말 그대로 대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 문제의 공통의 이해를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행동에 동의하는 데 있다. 이건 나오지는 않았어요. 뒤로 넘기면 아까 이제 양적 접근에 이제 구조화된 서비스 프로그램 모니터링 그다음에 사회 지표 분석 뭐 이게 여기 양적 접근에 해당된다. 구조화된 서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설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베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론에서 어떻게 공부했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두고 그래서 표본을 정하고 그리고 설문지 또는 조사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면접 조사를 한다든지 계획적인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거, 사회 지표 분석, 정부기관이나 사회복 조직에 의해서 수집된 기존 자료들, 의관 수집된 자료들,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회 지표 분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나 문제를 분석한다. 어떻든 이 구조화된 서베이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사회 지표 분석은 양적 접근 방법이다. 질적 접근에서는 몇 가지 안 나왔잖아요. 지금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그 다음에 민소각적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목 집단, 그 다음에 초점 집단 델파이, 그죠? 민소각적 방법도 있었고 지역사회 포럼과 이제 공청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많지 않아요.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가 얘가 지문에 떴어요. 지문에. 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기초표기 해놨고 요 정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로 갈게요. 자, 그러면 사회복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회복지사 역할이 표가 있죠. 이 표에서 2회 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그 개요에 그 표에 보면 어떻든 그 학자들이 제시한 것 중에서 좀 헷갈릴 만한 건 조심해야 하는데 그 전문가가 로스는 전문가를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다 집어넣어놨죠. 원래 우리가 전문가는 사회 개혁 모델에다 집어넣었었는데 그죠? 리피트도 전문가를 넣어놓고 있어요. 치료자. 로스도 치료자 넣어놨고 그죠? 이 샌더스가 지금 전문가, 분석가, 계획가, 행정가, 조직가. 조직가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대표적인 역할로 외우니까. 사회행동 모델도 중개자, 제가 중재자 다 들어가 옹호자, 행동가 들어간다고 했죠. 조직가는 행동조직가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만 거기 안내자, 조력자, 그 다음에 촉매자, 실천가, 전문가, 조사자, 치료자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역할로 구분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골라낼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옹호자는 사회행동 모델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걔가.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아까 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보면은요. 안내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대표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해야 할 6가지 내용이 나와요. 원칙.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안내자라고 해가지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도 능력을 발휘해라. 2번부터 님부터 외워야 돼요. 자, 안내자 한번 외워보게요. 안내자라고 해가지고 뒤로 빠져 있지 말라. 주도 능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주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뭐냐? 1차적인 역할로서 자 제가 외우듯이 외우세요. 1차적인 역할로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1차적인 역할 보면 앞에 문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준다. 그러려면 사회복지사가 안내자로서의 사육사는 지역사회와 동일시해야 돼요. 근데 동일시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입장 견지가 나와요. 알았죠? 그리고 역할을 수용해야 돼요. 역할 수용. 그 다음에 역할을 설명해 줘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안내자로서의 역할까지만 수용해야 돼요. 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대신 해결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자기는 안내자로서의 역할까지만 수용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선생님이 좀 앞서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1차적인 역할로서 목표 설정, 해결 방안 강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지역사회 전체에 동일시하고 민주적 토의 과정 그 다음에 추진위가 합의한 문제나 사업에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수용하고 그들 만족해야 하고 자기 역할이 지역사회에 이해되도록 설명돼야 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둘둘 짝져서 외우면 돼요. 제가 외우듯이. 알았죠? 안내자라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다. 주도 능력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1차적인 역할로서 목표 설정하고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지역사회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일시한다. 그리고 역할 수용하고 역할 설명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조력자예요. 조력자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조직화를 격려해요. 사실은요. 아까 지금 샌더스의 경우에는 이 조직화를 사회 계획 모델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 조직화 조직가를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조직화라고 하는 이 기술은 본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기술 공부할 건데 그 기술이 본래 조직화 기술이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왜 그래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역동적인 하나의 실체로 만드는 게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실무급 조직체를 통한 과업지향적인 소집단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급 조직체로서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봉사단을 결성하거나 이게 다 조직화 전략이에요. 조직한 거죠.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화시켰고. 어떻든 자 보세요. 근데 이 조직화라는 게 지금 조력자에 들어가 있어요. 조직화시키려면 불만을 집약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어. 조직화를 격려하면서 불만을 집약했어. 그러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대인관계 육성해야 돼요. 사회복지사도 그 모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을 끌고 가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공동 목표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다. 그래서 모인 목적에 대해서 공동 목표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 이제 불만 집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조력자 역할을 보면은요, 그 얘에 조직하여서 마지막에 놀이터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게 조직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력자의 역할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만드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집약하는 것이 뭐다? 조직화를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대인관계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목표 강조하는 거. 이탈되지 않도록 관심을 환기시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역할에 보면 지역사회를 진단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분석 진단한다. 근데 사회치료자도 한번 나왔거든요. 사회치료자도 보면은 거기에 2번에 보면 진단을 통해서 규명된 해서 거기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행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것은 전문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치료자에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력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자 조력자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하고 그나마 빈도가 많이 나왔던 것이고 이 전문가는 어쨌든 진단하고 조사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해줘야 하고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기술상 정보를 또 제공해줘야 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다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사회치료자는 지역사회 수준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근데 진단을 통해서 규명된 성격과 특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마지막 협력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역 진단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협력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 이게 뭐다? 사회치료자 역할이다. 이렇게 딱 잡으세요. 두 가지 반드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거기 뭐 계획가 이제 샌더스의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그 다음에 행정가가 나왔네요. 행정가는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니은에 보면 행정가는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 얘가 박스에 넣어놓고 이거 무슨 역할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행정가가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왔던 것에 집중해야 하니까 거기 중개자 보이세요? 중개자. 거기 그로서의 경우는 조력자를 여기다가 사회행동 모델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역할로서 안내자 조력자는 사회 개입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뭐 그로서가 거기 조력자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력자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차이점은 거기 나와 있죠. 나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학자로 물어본 게 이번이 또 이게 옛날에 2회 때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와서 샌더스로 이렇게 물어봤지만 자 조력자는 주된 역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있는데
이걸 사회행동 모델에 분류한 학자도 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중개자가 연계 소개 의뢰잖아요. 우리 실천론에서 공부할 때. 근데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예가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실천론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그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 이용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연계한 거죠, 결국. 그죠? 옹호자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당을 주장하고 기관의 입장에 도전할 목적. 행동가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로스만의 뭐 조직가? 조직가는 그 예 제일 아래 보면 주민봉사단, 환경봉사단을 결성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조직화한 겁니다, 그게. 저희가 또 9회 때 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 7장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출표기 보면 안 나온 적도 많고 나왔을 때도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쭉 풀어보면 몇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지문 하나하나까지 이제 적용해서 여기 기출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뭐 평가자, 그 다음에 어떻든 이제 문제가 평가자 말고도 몇 가지가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에 제가 해설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그나마 딱 나왔던 애들 특히 그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론에서 우리 공부했던 사육사 역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사회복지론이 6장, 7장, 그 다음에 이제 8장까지는 사실 응용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9장은 뭐 빈출도가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장부터는 완전 이제 시험에 무조건 막 나오는 애들이 막 집중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애들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공부 암기할 내용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어떻든 여기는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오랜만에 좀 짧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오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